안녕하세요, 김주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PCI 분석 시스템의 실제 사례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월 500만 원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법인 대표님께서 35억 자가에 거주를 하시고 5년 동안 110차례 정도를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니셔서 PCI 분석 시스템에 적발이 된 사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인 대표님들이나 직원분들께서도 근로소득 대비해서 과도하게 소비를 지출하시거나 출입국 기록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소비 패턴을 파악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간과하시는 부분은 해외 나가서 현금으로 쓰는 돈은 걸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많이 또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반면에 여러분들께서 얼마를 환전을 하시든 혹은 해외에 나가서 신용카드를 쓰시는 부분들 또한 국세청에 바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죠. 나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신고하는 근로소득 금액을 여러분들께서 늘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소비를 늘리시고 싶은데 4대 보험이나 세금을 전략을 하기 위해서 근로소득을 적게 신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실제로 세금으로 신고하고 있는 소득 금액이 얼마인지가 가장 첫 번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신고하고 있는 금액이 내 소득 수준에 대비해서 재산의 형성과 소비에 대비해서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따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공유드릴 사례는 고소득 의사분들이 이런 PCI 시스템에 의해서 적발된 사례입니다. 의사분들 또한 굉장히 많은 소득을 올리시는 전문직으로 유명은 한데요.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실제로 현금으로 저희가 받고 있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일부 업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 또한 실제 거주하시는 환경이나 소비하시는 환경에 대비해서 신고하는 소득 금액이 적다라고 하면 국세청 PCI 시스템에 의해서 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PCI 시스템에 의해서 걸러지면 어떻게 처리가 되냐라는 부분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PCI 시스템에 의해서 통보를 받으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본세의 50%가 붙어 있었습니다. 보통 많은 의사분들이 내가 1년에 한 1억, 2억 정도 현금으로 받는 건 크지 않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반면에 세무조사는 저희가 매년 나오는 게 아니라 보통은 3년, 많으면 5년 만에 나오기 때문에 1년에 1억씩 5년만 모아도 5억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산세만 2억 5천부터 시작을 하고요. 저희가 신고 불성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붙게 된다면 본세의 한 1.5배 정도를 저희가 세금으로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는 너무 과도하다라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어서 현재는 30%로 가산세 금액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의사분들께서도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내가 실제 신고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비해서 어떻게 내가 소비를 하고 있는지 또한 여러분들께서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분들께서는 이러한 현금을 받으시게 된다라고 하면 현금영수증을 꼭 발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제대로 하셔야 여러분들께서 재산을 형성을 하시거나 소비를 하시는 모든 부분들이 인정을 받게 되십니다. 다음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PCI 분석 시스템이 여러가지 신문기사에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금수저 자녀들이라고 일컫는 호화 사치 생활을 하는 젊은 분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전문직 부모를 둔 자녀들이 호화 생활을 했다 혹은 엄카라고 하죠. 엄마 카드를 쓰면서 본인은 소득이 되지 않는데 여러가지 사치 생활을 즐기고 다닌다. 클럽에서 누군가 예전에 5만원짜리를 뿌렸다 라고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기사화된 것들을 여러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 또한 국세청에서는 자녀분들이 엄마 카드를 쓰거나 혹은 자녀분들이 본인의 소득에 맞지 않는 호화 생활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자녀가 호화 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국세청이 어떻게 아냐? 국세청에서는 여러분들이 공개로 해놓은 모든 SNS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불법이 아닙니다. 공개로 해놨기 때문에. 간혹 이러한 분들이 계세요. 호화 사치품을 많이 매번 사시면서 인스타에 업로드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현금 다발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러한 부분들도 국세청에서는 다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보는 게 불법이 아닙니다. 만약에 혹여나 여러분들이 비공개로 해놨는데 봤다면 이게 개인정보법 위반이겠지만 여러분들께서 공개로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데이터들도 국세청에서는 다
솔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호화 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크게 첫 번째로 보는 부분들은 부모 회사에 위장 취업을 하고 있지 않은지의 여부인 것 같습니다. 위장 취업, 여러분들께서 주변에도 흔히 보실 수 있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세청에서 위장 취업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예를 들면 A라는 분이 강남구에 소재한 아버지의 회사에 직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세청에서 A라는 사람이 카드를 쓰는 내역을 봤더니 A라는 사람은 저기 어디 일산에서 근무 시간에 카드를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 A라는 사람이 이 강남구에 위치한 직장에 재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죠. 네, 해당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그러한 부분들 또한 가공급여라고 생각을 하고 적발을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자녀분들이 부모님한테 부동산을 채무를 끼고 증여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부채 사후관리라는 부분을 통해서 국세청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채무를 끼고 부동산을 증여를 받아놓고 실제 이자는 부모님들이 대신 납부해주는 사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무를 함께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채무에 대한 이자 또한 자녀가 납입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상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PCI 분석 시스템이 어떻게 적발을 하고 어떻게 세무조사에 선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해결이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PCI 분석 시스템에 어떻게 하면 대비할 수 있는지, PCI 분석 시스템의 세무조사에 어떻게 하면 선정이 안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